이 당사자인 정성호 의원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로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아니면 이런 걸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무상 취득한 비밀 아닙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다음에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관계도 그러니까. 사적인 사담이에요, 그야. 그냥 뭐 사적인 사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시점은 그럼 어떠할까요? 한번 보시죠.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난 시점은 지난해 12월 9일이었는데 구치소에서 저 때는 어떤 시점이었냐면 아까 서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이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김용 등의 몫으로 약정했다 이런 막 진술들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 아니냐 뭐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던 그 시점에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만났다 이런 것이죠. 정진상 전 실장 지난달 18일 날 면회를 했는데 저 시점은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압송된 다음 날이었다. 그래서 저 두 시점 모두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 시점은요? 근래에 어떤 시점을 넣어도 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욱 변호사, 뭐 유동규 씨 계속 연일 새로운 이야기들, 뭐 구체성을 점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띄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유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접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이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이 갔다는 건 실무에서 실제로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접견하기 어려우니까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하는 그런 실무례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회유할 거면 변호인 접견을 했겠죠.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회하지 않습니다. 교도관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피해자의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인 정성호 의원이 왜 변호인 접견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물론 뭐 폐업을 해가지고 갈 수 없다면 정말 회유할 의도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보내면 됩니다. 아무도 그 상황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의미 부여,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나온 워딩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대단히 어떤 회유를 한다거나 변호사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형사 사건엔 임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주당에서도 집권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덕담과 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먼저 변호사 접견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변호사 접견이 가장 보호하는 시간 제한도 없고 저녁에 녹음도 없고 기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현재 변호인이거나 아니면 이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만 됩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이분이 변호사입니까? 이분이 변호인으로도 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변호인 접견은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회유하려면 다른 변호사를 보낸다? 그거는 이게 누굴 믿겠어요?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제일 자장이고 네. 누굴 이렇게 보내면 그 변호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본인이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내용 중에 하나 저는 가장 부적절한 게 예, 뭐가 부적절합니까? 바로 근데 그 검찰에 직접 증거가 없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성호 의원이 압니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일 잘 아는 거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조사받아 보면 어떤 증거인지 알잖아요. 아,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당사자. 조사 받아 보면 예. 그다음에 당사자의 변호인이 잘 알죠. 예. 정성호 의원이 변호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검찰이 누구한테 이게 정복한 겁니까? 증거 없다는 걸 정성호 의원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변호인.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증거가 전혀 없더라. 이거야말로 이게 공무상 비밀을 다른 검사한테 들은 건지 아니면 이게 본인이 그냥 뻥친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찌 봐야 될까요?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
모두 70차례 문제 변호인 또 뭐 이제 일반 면회 이런 게 70차례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특별 면회의 70회 가운데 케이스는 이 정성호 의원 만난 이 케이스가 유일했다는 것이죠. 70차례 중에.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은 더 일찍 구속됐으니까 127차례 뭐 이런저런 접견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 특별 면회는 역시 정성호 의원 만난 이 케이스가 유일했다는 것이죠. only one.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사실 민주당의 무슨 정당 활동을 예. 했던 민주당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오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를 하고 방탄을 하지만 저는 이분들과 뭔가 직접적인 관계나 또 어떤 대화를 나눌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일하게 지금 이쯤 와서 보니 정성호 의원이 이분들 간에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적인, 본인이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적인 대화다. 사담이다. 네. 아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담을 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발언 또 그 특별 면회의 상황을 보면서 아, 정성호 의원도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대장동, 뭐 성남 FC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시 한번 저도 서 변호사님하고 같은 맥을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저는 굉장한 압박입니다. 저기에 녹음은 안 되어 있지만 경찰관이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기억해서 지금 썼던 거를 이게 드러난 건데 그러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인데 예. 그러면 저는 무수한 눈빛과 단어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다 들어가기 전에 발 빼고 두 사람 다 부인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견을 관철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거 연결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패널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 주장은 무슨 뭐 회유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담을 나눈 것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정치권의 이런 논란이 뭐 하루 이틀 뭐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의 좌장이고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구치소에서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정성호 의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구치소를 가서 김용 정진상을 만나야만 했을까? 좀 어떻습니까? 말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설 전에 격려 차원이었다, 예. 위로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회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성호 의원처럼 자칫 면회 간 것 자체가 공범 취급받는 여론이 만들어질까 봐서 아마 공개적으로 면회를 못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대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이냐라는 어떤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정성호 의원 스스로가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특별 면회 일종의 장소 변경 면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일반인인지 아니면 일반인과 같은 건지 국회의원의 특권을 받은 건지도 한번 알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특권이었다라고 하면 벌써 언론에 나왔겠죠. 그리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또는 정진상, 김용 측의 계속적인 주장이에요. 그 변호사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몇 월 며칠 날 뭐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언인 거죠. 조언인 것이다. 동시에 예. 이재명과 함께 10여 년 넘게 함께 참으로서 정치했던 일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잘 이겨낼 수 있다, 용기를 갖자라는 격려 차원의 말인데 이런 것이 사실 그 전체적인 그 배석자 교도관의 배석한 교도관의 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문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사실 딸락딸락해서 이상하게 증거를 어떤 만들려고 하는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마냥 지금 나온 것 예. 이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이고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곧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검찰의 사전 작업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만합니다. 자, 면담 내용은 교도관이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가 문서로 남겨져 있답니다. 뭐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건 이건 회유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대화 내용이 소상하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이런 의혹을 좀 풀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글쎄요.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데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이 특별면에 대해서 제가 보기 교도 행정을 잘 모르는 네. 국민들에게 저는 속이고 있다 봅니다. 지금 이제 그 특별면회가 마치 이게 없어졌다. 장소 변경 적경으로 이게 공짜로 일반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장소 변경 접견이 공식 용어고 예. 이걸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 접견을 합니다. 이른바 예, 이게 저는 특권이 맞다고 봐요. 일반인들 신청해 보십시오. 누가 이게 허락해 줍니까? 일반인들에게 줄 서 가지고 그 완전히 칸막이 되는데 녹음되면서 시간 이게 7분에서 10분 이거밖에 안 돼요. 일반인들이 특별면회 신청하면 누가 교도소에서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특별면회가 궁금해갖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심사를 거쳐서 뭐 일주일인가 이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불허가 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 결국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의 저는 특권 아닌가. 이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예. 실제 이게 지금 관행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지도 않고 본인 명의로 신청해서 부탁을 받고 해주고 자기는 가지 이런 관행도 많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원래 장소 변경 접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에게 교화를 위해서 둔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저는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성호 의원의 서울구치소 김용 정진상 면담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깔끔하게 어쨌든 좀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